미리 보는 챔피언스 리그죠. 토트넘과 세비야의 내한 경기. 자, 정말 수준 높은 그런 팀들 간에 정말 치열했던 승부였는데 1대1로 끝이 났습니다. 참 프리시즌 경기였기 때문에 팀 K리그와의 경기처럼 토트넘이 이번 경기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좀 여유있게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세비야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정말 본격적인 공식 매치 같은 그런 아주 팽팽한 긴장감, 적극적인 압박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줬습니다. 토트넘 선발 라인업 지금 가동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라인업을 콘테 감독이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훈련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콘테 감독은 프리시즌 단순히 놀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빡시게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트레이닝 할 때조차도 물론 오픈 트레이닝 끝난 이후에도 훈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만은 오픈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잘 준비된, 그리고 굉장히 선수들의 체력적인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패턴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즌 개막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경기 아니면 훈련 한 어떤 세션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선수들에게 그만큼 인식을 시켜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도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최전방에 해리케인, 양쪽에 손흥민과 히샬리송, 중원에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섰고요. 양쪽 윙백에 세세뇽과 오른쪽에 모우라, 루카스 모우라가 오늘 윙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심지어 로얄하고 도어티가 있는데도 모우라를 선발 오른쪽 윙백으로 썼다는 것. 전 요거는 이번 시즌 콘테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팀 스쿼드 운영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백에는 산체스, 다이어, 로메로, 이렇게 지난 시즌 막바지에 주전 라인업으로 많이 기용이 됐었던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고요. 골키퍼도 요리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한다면은 물론 새로 영입한 페리시치나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역시도 경기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선수들을 두루 썼고 선발 라인업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루카스 모우라의 윙백 기용은 저는 좀 필연적인 어떤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모우라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팀에서 꾸준히 경기에 나올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번에 토트넘이 이제 히샬리송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오른쪽에는 히샬리송하고 콜루셉스키 선수가 경쟁력을 갖고 일단 나올 수가 있게 됐고, 왼쪽은 뭐 손흥민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윙백 자원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페리시치 역시 왼쪽 윙어로 충분히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가장 고민이 많은 지점이 이제 양쪽 윙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경기에는 왼쪽에 세세뇽이 나왔고 오른쪽에 모우라가 나왔는데, 이번에 와서 훈련을 할 때 보면 지금 콘테 감독은 도어티 선수를 계속 왼쪽에 놓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어티는 양쪽을 다 설 수 있는 선수인데 주된 위치는 오른쪽 윙백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위치를 시켜놓고 모우라 선수를 이번에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했다는 건 저는 올 시즌 중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단순한 어떤 땜빵용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테스트,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뭔가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이 빠져가지고 모우라를 그쪽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모우라의 본격적인 포지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용이 아닌가. 첼시 시절, 뭐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 첼시 시절에 그 모제스 선수가 윙어인데 윙백으로 내려가지고 정말 대성공을 거뒀던, 모제스의 어떤 커리어 하이를 이끌어냈었던 경험이 있는 또 콘테 감독이기 때문에 오늘 모우라의 움직임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날 모우라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넓은 범위를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활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트맵을 봐도 왼쪽에 있는 세세뇽하고 비교했을 때도 훨씬 다양한 위치, 다양한 범위에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전개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윙백으로서 사실 자기 주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물론이고 수비로 내려와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을 하는 모습, 옆에 있는 호이비에르 선수와의 컨비네이션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루카스 모우라 선수의 윙백 전환 가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대쪽에 세세뇽 선수가 앞쪽에 손흥민 선수하고, 이날 손흥민 선수가 몸이 그렇게 썩 가벼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세세뇽 선수하고의 컨비네이션도 사실 지난 시즌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뭐 레귤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고 아주 막 그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날 경기에서 양쪽 윙백들의 이런 움직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모우라 선수의 기용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도어티를 계속 왼쪽 측면으로 이동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게다가 지금 제드 스펜스 선수 미드스브루에서 거의 영입이 임박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경쟁에 모우라를 집어넣고 로얄하고 또 이게 스펜스하고 스펜스 아주 어린 선수니까 이렇게 좀 구상을 해서 새로운 시즌을 가져가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사실 가장 좀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것은 경기 약간 외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전반전에 있었던 세비야의 오른쪽 풀백이죠. 몬티엘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이제 충돌이었는데요. 사실 이 상황은 심판 파울, 그 휘슬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파울로 보지 않는 어떻게 본다면은 몬티엘 선수 쪽에서 굉장히 격하게 달려들어가지고 진짜 갖다 박은 그런 충돌 상황이었는데 몬티엘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이제 팔꿈치 쪽에 충돌을 하면서 입안에 출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잠깐 중단이 됐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몬티엘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격하게 좀 항의성 좀 어필을 좀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었고 좀 실질적으로 충돌이 있었죠 양 선수 간에. 그래가지고 양 팀 선수들이 모두 달려와서 또 몬티엘 선수가 이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인데 뭐 로메로라든지 아니면 세비야의 또 라멜라라든지 양 팀 선수들 두루두루 아는 이 선수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열렸고 또 이게 프리시즌 매치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심판의 진행에 대해서 아쉬움 표하신 분도 있는데 뭐 물론 이날 이벤트 경기인 것도 있고 경기를 전체적으로 잘 끊지 않고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던 것이 심판의 어떤 의도였던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칫하면 좀 큰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좀 끊어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애초에 충돌했던 상황에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몬티엘 선수가 왜 이렇게 격하게 흥분을 했는지 물론 피를 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흥분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장면에서 이거 아무리 다시 봐도 지금 충돌 장면 다시 봐도 이게 저는 모르겠거든요. 몬티엘 선수가 열심히 본인이 수비하려고 달려들었다가 본인이 다친 거지. 이게 뭐 손흥민 선수가 가격을 했다거나 손흥민 선수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은 아닌데 물론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가서 뭐 다독이거나 뭐 이렇게 챙기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화풀이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뒤에 본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공 갖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복 태클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이 확실히 좀 짚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빠르게 지나갈 땐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이 부분은 진짜 축구에서 모든 보복성 플레이는 아주 중하게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평가전이라 하더라도 큰 부상이 유발될 수 있고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번 시합에서는 이 장면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다행히 뭐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뭐 좀 마음을 놓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저 장면이 어떻게 보면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던 이번 두 차례 토트넘 내한 경기에 굉장히 오게티가 됐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자, 우리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이벤트였고 또 토트넘 입장에서도 좀 리프레시가 될 수 있는 한국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 늘 뭐 오늘 저는 이번 쿠팡 중계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경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생중계를 시작을 해서 그 전에 토트넘 선수들 뭐 콘테 감독까지도 그 스튜디오 부스에 앉혀가지고 또 심지어 부스를 경기장 옆에 그 잔디밭에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거기에 앉혀서 실시간으로 신하영 아나운서 통역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인터뷰 진행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무튼 콘테 감독이 거기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훈련을 하거나 이번 두 차례 경기를 할 때의 모습들을 보면 프리시즌에 대한 구상, 이벤트이지만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인 시즌 개막을 앞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준비들을 해 왔다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훈련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도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게 뭐 단순히 훈련을 세게 굴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시즌 개막의 수점을 맞춰서 차근차근 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모든 감독들이 저런 식으로 열성적인 코칭을 하질 않거든요, 훈련을 할 때. 근데 그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코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팀 올 시즌은 정말 대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 다음 주말에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레인저스하고 이제 프리시즌 경기가 있고, 또 이달 말일에 한국 시간으로 이달 말일 새벽에 AS 로마, 무리뉴 감독의 AS 로마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평가전 프리시즌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하고 나서 8월 6일 날 개막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 한국에 머문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을 정말 알차게 잘 활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국 팬들은 관광 좀 하고 가라 뭐 이렇게 아쉬움에 좀 안타까움에 얘기를 하시지만, 콘테 감독에게는 한국 방문이 이 완전한 일이기 때문에 선수 이미 다 쉬고 왔고, 여기서의 어떤 휴식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뭐 휴식은 쉬긴 하겠지만 어떤 좀 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미 시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이미 시즌의 준비가 시작이 된 상황에서 너무도 알차게 잘 꼼꼼하게 보냈다는 거, 그리고 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여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썼던 3-4-2-1 포메이션을 바꿀 것 같지 않다는 거, 이번에도 계속 그 포메이션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몇몇 포지션에서 정말 주전이 누가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구성, 그러니까 해리 케인, 손흥민, 그리고 에릭 다이어, 뭐 로메로, 뭐 이 정도, 요리스까지 이 정도 빼면 다 지금 경쟁 구도로 갈 수 있는 그런 팀이 갖춰졌다는 거,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입도 있겠습니다만 토트넘의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갖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토트넘 내한 경기 두 번째 경기 세비야전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다른 얘기 들어올게요.